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일은 소규모 사기업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이 시행된 지도 4년이나 지났지만 현실에선 소극적 판단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괴롭힘 신고 시스템 구축, 예방교육, 가해자 처벌 같은 기본적인 조치조차 실행되지 않는 기관이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공공기관 갑질은 입법 없이 감독권만으로도 근절할 수가 있어서 기관의 제도 마련이 더 중요한데 현실은 전혀 단판이었나 봐요. 네, 지난 2018년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세우며 각 지방정부의 조례와 규칙, 훈령 또는 조례와 매뉴얼을 함께 마련하라고 했는데요. 정부 지침대로 갑질 방지 조례 등을 마련한 곳은 서울, 인천, 울산, 경기 등 단 6곳뿐이었습니다. 6곳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부 지침 지키지 않는 곳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네, 강제가 아닌 권고였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일반 지자체에서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나눠 적용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울산과 경남은 조례를 만들긴 했지만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이 공무원이 공무직 노동자나 위탁기관 노동자를 괴롭히는 걸 막지 못하는 구멍이 있었던 그런 셈인 건데 또 다른 문제점도 있었나요? 네,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의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광역지자체 중 직장 내 괴롭힘 전담센터를 설치한 곳은 서울, 경남 2곳에 그쳤는데요. 갑질 실태 조사를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곳도 무려 4곳이나 됐습니다. 전문 교육받은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태 파악 의지도 보이지 않으니 갑질을 당해서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셈이죠. 그리고 또 일반 직장인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은 이 특성상, 조직의 특성상 괴롭힘을 당해도 이걸 어디다 더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특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사회는 특히나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강하죠. 이러다 보니 공공기관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에 취약한 구조인데요.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직장인 평균보다 7% 높은 36.2%로 나왔고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도 76.7%로 직장인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네. 무대응을 택한 가장 큰 이유 역시나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1위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참고 넘어가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 2년간 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연평균 135건입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 수의 0.25%인데요. 전문가들은 비공무원 노동자 숫자를 고려하면 신고로는 괴롭힘이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신고까지 했더라도 처리 결과를 보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취하 등으로 조사 중 종결된 비중이 72.8%나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랑은 차이가 꽤 크네요. 네, 맞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올 3월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했는데요. 네.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중이 26.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신고 경험은 4.8%에 그쳤습니다. 앞서 짚어봤던 대로 신고 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괴롭힘 예방,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개선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례에서부터 실행까지 지자체별 편차가 매우 큰데요. 정부가 내놓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감독과 점검이 꼭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제도적인 개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공공기관 내 조직 문화 개선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 내부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큰데요. 행정안전부가 1980년부터 2000년대생 주니어 공무원 1,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요.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주니어 공무원은 58.6%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조직 문화에 대한 회의감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꼽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 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공공기관에서의 갑질 근절 종합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네. 일반 직장은 어떨까요?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인의 23.5%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데요.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10% 정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여전한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중 31.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괴롭힘 때문에 자해 등 극단적인 행위를 고민했다는 응답도 7.4%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을 네, 했다는 거 가볍지 보면 네, 정말 가볍지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괴로운 사실을 회사나 외부에 알린 경우도 있었습니까? 네,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31명이었는데요. 신고한 사람 중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는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신고 이후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해야 함에도 신고자의 61.3%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는데요. 심지어 25.8%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도 당했습니다. 공공기관도 또 일반 직장도 이런 갑질 피해를 당하는 이들을 더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감사관실 갑질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갑질 피해 신고를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갑질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당한 징계와 피해자와의 분리 같은 분명한 처분도 요구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일반 직장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갑질 방지법이 정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